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드디어 아르헨티나도 이기고 2승을 하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오늘은 영국 경기를 앞두고 그 경기 프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처음으로는 영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영국이 첫 번째 경기에서는 3대 0으로 이기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기니한테 1대 1로 비겼던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영국은 상대편이 올라왔을 때, 압박을 하러 왔을 때 더 잘하고 오히려 내려있는 상대에 대해서 더 못한다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기니를 보면은 이제 기니가 영국이랑 할 때 보면 기니가 앞에서 압박을 해서 이제 쉽게 풀려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뒤에서 이렇게 라인을 갖추고 잉글랜드가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이 키 에리어라고 하죠. 이 키 에리어에서 이렇게 패스를 돌리면서 플레이할 때 기니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라인이 확 좁진 않지만 내려서 이렇게 수비 라인을 포진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가 영국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왔다갔다 좌우로 왔다갔다만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들에서 패스를 받으면서 막 쉽게 풀어나가고 슈팅까지 나온다면, 영국은 이렇게 패스가 들어가지만 이거를 잘 풀어나오는 팀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격을 하지만 뺏겼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잡고 구축해서 영국이 공격을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뺏은 다음에 빠른 카운터택, 빠른 발들을 사용해서 카운터택을 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좋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기니의 라인을 볼 수 있죠. 굉장히 잘 갖춰져서 수비를 하니까 영국이 1대1 능력이라든지 막 뚫고 나가는 능력이 아르헨티나에 비해서 기니에 비해서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스트라이커 암스트롱도 뒷공간을 뛰는 스트라이커의 유형이지, 공을 받으러 나오면서 이렇게 패스 주는 거를 지킨다든지 이런 거라는 스트라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라인을 내려서 그 경기 때 잘 보여줬던 정태욱 선수, 이상민 선수가 둘이 호흡을 맞추면서 라인 잘 지켜주고, 그 앞에를 이제 뭐 우리 수비형 미드필드들이 잘 지켜줘서 라인만 구축한다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영국이 쉽게 뚫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뒤에서 제가 말했던 그 토몰이라든지 뭐 훅 같은 선수들이 공을 받고 주고받고 하는 조율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이 선수들이 앞에서 뭔가를 하는 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이렇게 패스가 들어왔을 때 보세요. 암스트롱이 이런 볼을 가슴으로 컨트롤을 했다고 해도 주변에 선수들이 굉장히 부족한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국이 갇혀있을 때 플레이를 잘하는 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오히려 상대가 많이 올라와주고 압박을 할 때 뒷공간을 사용하는 팀이지,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잘 잡고 있으면은 이렇게 볼이 들어가도 쉽게 암스트롱이 뺏기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볼 점유율을 넘겨주는 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막 나가면서 하거나 오히려 우리나라가 압박을 한다기보다는 라인을 잘 갖춰서 수비를 먼저 똑같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 수비한 다음에 영국이 어차피 그 지역에서 플레이를 이런 식으로 잘 풀어내가지 못해요. 여기서 방금은 굉장히 좋은 볼이 들어왔지만 여기서 이런 디테일에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잉글랜드가 오히려 높은 위치에서 우리 지역에서 플레이를 하게 냅두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막 공을 못 잡고 있어서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영국 선수들이 더 조급해할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오래 뛰어봐서 알지만 영국 선수들이 아래서는 공을 굉장히 잘 돌리지만 위쪽 측에 올수록 굉장히 급한 성격들이고요. 패스 자체를 그렇게 막 잘하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유인해내고 유도해내서 우리가 상대방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컨셉으로 갔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잉글랜드의 패스 영역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이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패스가 425개를 성공했고 72개를 실패했어요. 그리고 패스 지역을 보시면은 이렇게 3등분해서 볼 수 있다고 치면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높은 위치죠. 어떻게 보면 요 지역, 딱 요 지역에서 패스를 굉장히 많이 돌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기니전 때의 데이터인데, 패스를 이렇게 많이 성공을 했고 패스를 많이 했고 좀 앞쪽에서 이렇게 플레이가 된 거를 볼 수 있지만 한 골밖에 넣지 못한 걸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잉글랜드가 첫 라운드 때는 패스가 순식간에 확 준 게 보이시죠? 195개고요 똑같이 이렇게 3등분을 했을 때도 이 지역에서 패스는 많이 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 지역에서 패스를 많이 했고 실패도 뭐 많이 낮아졌지만 오히려 3골이나 넣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잉글랜드는 굳이 이 지역에 들어온다고 위험해지는 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우리가 잘 라인만 갖추고 있으면은 이 지역에 들어온다고 해서 잉글랜드가 위협적인 팀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나갔을 때 이 지역에서 돌리다가 뒷공간을 사용하는 게 위험한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영국의 히트맵을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라인을 잘 잡고 이 선수들이 들어오게 만드는 게 우리에게 유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기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방 압박을 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직 신태용호를 보면서 느낀 거는 압박이 엄청나게 체계적이다, 완전히 우리가 압박을 잘한다라고 느끼지 못했고, 실제로 실제로 기니가 혹은 아르헨티나가 압박을 어설프게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보신 것처럼 잉글랜드는 골키퍼와 이 토모리가 빌드업이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상대방이 이제 압박을 나오죠. 이렇게 거리가 먼데 압박을 나가버리니까 너무 쉽게 풀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압박을 또 무리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 패스가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잉글랜드가 이렇게 풀어나왔는데, 역시 잉글랜드가 키 지역에서 약하다는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공간을 보세요. 이 공간이 지금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럼 여기서 암스트롱이라든지 혹은 이 선수가 이로 들어와 주면서 이 공간에도 패스를 받아줘야 되는데, 역시나 쉽게 풀고 나왔지만 암스트롱은 여전히 뒷공간을 좋아하죠. 그래서 잉글랜드가 이렇게 이 공간을 잘 활용을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지만, 어설픈 압박이 했을 때 충분히 이렇게까지 풀어나올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것을 볼 수는 있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거리가 굉장히 멀었고 타이밍이 늦었는데 이렇게 압박을 가니까 쉽게 풀어나오고 공격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암스트롱은 똑같이 뒷공간 파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수비수들은 어설픈 압박을 했을 때 이게 풀려나갔으면 오히려 라인을 올리려고 하기보다는 암스트롱을 대비한 뒷공간 침투를 막으려고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됐을 때도 뭐 공이 연결이 이렇게 다리 아래로 됐을 때는 무르기보다는 오히려 나가주면서, 그래서 받기 전까지는 같이 띄워주고 이 선수에게 패스가 발밑으로 갈 것 같을 때는 나가줘 버리면, 암스트롱이 사실상 크게 드리블을 잘하거나 이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잉글랜드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압박을 들어오게끔 만드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토모리 선수가 어설픈 압박을 해버리면 이거를 완벽하게 이렇게 이용해버리면서 들고 들어가서 이런 지역에 자기가 패스를 주고 나가는 능력까지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설픈 압박을 할 바엔 오히려 압박을 하지 않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라인을 내려서 우리가 오히려 잉글랜드가 그 지역에서 패스를 많이 하더라도 별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유인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수비 라인에서 굉장히 급하지 않은 잉글랜드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가 이렇게 압박을 나오기 시작하면, 상대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공간들이 노출이 될 거고요. 이렇게 유인을 시켜놓고 이 공간을 굉장히 사용을 잘해요. 그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또 들고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선수라면 오히려 이 공간들로만 들어가는 것만 조심하게끔 라인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이 이렇게 라인을 쫙 갖춰줘서, 또 폭백이 이렇게 갖춰줘서 이 공간으로만 쉽게 패스가 못 들어가게만 막아주면 영국이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걸 못할 건데, 이런 식으로 어설픈 압박을 계속 이렇게 어설프게 압박하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어설프게 압박가서 이 공간을 노출해버리면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 선수들이 돌고 나서 슈팅을 할 수 있는 찬스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라인만 잘 갖춰서 이렇게 한다면은 영국이 쉽게 뚫지 못할 거고요. 이렇게 어설픈 압박을 해버리면 오히려 그 가운데 노출 공간이 생길 거고, 그 노출 공간에서는 쿡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중거리 슈팅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심하면 영국이 별 공격적인 공격을 우리에게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이 아르헨티나전에서 압박을 하는 아르헨티나를 데리고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전방 압박에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킥을 절대 하지 않고,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센터백끼리 패스를 주고받고 킥을 절대 하지 않아요. 골키퍼에게 다시 돌아가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국은 굉장히 침착하게 패스를 가져가서 상대가 압박을 나오게끔 만들고요. 상대가 이렇게 충분히 압박을 나왔을 때는 이렇게 패스를 무리하게 주기보다는 얘네가 이제 올 준비가 됐구나 라고 하면 킥을 때려버리면서 상대방의 이런 뒷공간 보세요. 논스톱으로 이어지고 이 뒷공간이 이렇게 라인이 높기 때문에 뒷공간이 노출이 될 때 이 공간을 잘 사용하는 잉글랜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라인을 올려버려서 압박을 하다가 이렇게 골을 실점하고 상대의 공격 혹은 그들이 잘하는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는 걔네가 볼을 더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걔네가 못하는 걸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1라운드 전인데요. 잉글랜드가 아르헨티나전 때 보면은 롱볼이 10개죠. 그리고 카운터택이 12개,
그리고 키 에리어에서 플레이한 건 9개밖에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2개, 10개, 9개죠. 근데 반대로 2라운드 때는 롱볼이 확연히 줄었고 카운터 떼기 확 줄었어요. 허나 키 플레이, 키 에리어에서 플레이가 확 올라간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선 결국 한 골밖에 못 넣고 아르헨티나전은 3골을 넣기 때문에 이들이 키 에리어에서 패스를 많이 주고받는 게 우리가 그 공간만 잘 보호한다면 별로 유용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잘하는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보다는 그들이 못하는 걸 더 많이 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잉글랜드에서 조심해야 될 선수가 한 명 있다라면 바로 지금까지 언급이 많이 됐던 암스트롱이 뒷공간 파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가운데 미드필더 뛰고 있는 쿡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센터백 토모리 선수를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선수를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를 우리가 골을 더 넣을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될 것 같은데, 이 장면을 보면 알듯이 현재 이렇게 패스가 들어갈 때 토모리가 나오면서 발밑에 들어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 힘으로 제압하면서 뺏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드라이브 스루 하면서 또다시 2대1 연결하고 뛰어나가는 거 보세요. 힘이 굉장히 센 선수고요. 이런 면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는 볼이나 선수가 이렇게 등을 지는 플레이나 혹시 이런 플레이 때는 토모리가 빠르고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낳아서 뺏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모리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그냥 패스를 줘서 조용욱 보고 버텨라, 혹은 강지훈 선수 보고 버티거나 헤딩 경합을 해라라고 하는 건 자살행위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또 막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막 가운데로 쑤셔넣고 막 토모리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토모리 선수의 약점이 뭐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이 선수의 약점을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방금 전 장면들에서 토모리 선수가 이렇게 나오는 걸 굉장히 즐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스트라이커가 공을 잡았을 때 이렇게 압박을 나온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렇게 압박을 나와서 본인이 볼을 뺏는 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굉장히 충실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보시면 토모리 선수의 위치가 여기 있는 걸 볼 수 있죠. 토모리 선수가 여기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는데 보세요. 현재 이 선수가 공을 여기서 받았을 때 이 거리가 꽤나 멀고 본인이 나가기보다는 이런 미드필더가 나가주거나 미드필더가 나가줘도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본인이 뛰어나가요. 이렇게 뛰어나가서 비록 뺏긴 했지만 본인이 이렇게 뛰어나가 버리면은 지금은 뭐 이렇게 잘 보호가 됐지만 사실상 여기 선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공간이 확 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모리 선수가 튀어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리고 우리가 그 벌어지는 공간을 파야 되는데, 그럼 그 공간을 도대체 어떻게 파냐. 왜? 토모리는 등지군 선 상대로 공을 잘 뺐고 압박도 잘 나오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 선수를 공략을 하냐, 혹은 뒷공간을 파려고 했을 때도 달리기가 빠른데 어떻게 파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이번 경기의 핵심은 누구냐, 이 선수입니다. 바로 첫 번째 경기 때 쪼코로 들어와서 패스 성공률 100%, 모든 성공률 100%를 보여준 임민혁 선수가 이번 경기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는 장면들처럼 임민혁은 우선 굉장히 여유로운 선수예요. 우리나라 현재 20대 대표팀에서 가장 볼을 여유롭게 차는 선수인데요. 이렇게 지금 공을 잡았을 때 보세요. 상대방에게 4명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태라면 대부분 당황을 하거나 이렇게 쉽게 패스를 주는데, 이 상황에서도 템포 조절을 하면서 앞으로 들고 나가서 공격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상대가 붙어볼 때 쉽게 앞으로 돌려버리면서 다음 플레이 이어가고, 또다시 빈 공간이 어딘지 정확히 알고 찾아 들어가면서 계속 공격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요. 지금 상대가 압박을 오니까 빠르게 연결해주면서 공격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죠. 이번에는 월드컵 때는 아니지만 전에 떴던 경기들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임민혁 선수가 여기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보세요. 볼을 받고 이 패스를 사이드로 주거나 뒤로 가거나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공격적인 선수에게 패스를 줘요. 공격수에게. 그럼 지금 보세요. 제가 아까 말했던 공격수와 토모리의 거리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토모리가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용욱 선수라든지 강지훈 선수가 컨트롤하고 플레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거를 다시 임민혁에게 빨리 내주는 거죠. 그래서 임민혁이 공을 빨리 잘 돌려놓으니까 거리 유지해서 나와주고, 토모리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보세요. 임민혁에게 돌려주고, 이때 바로 중요한 점들이 뭐냐면 양쪽 윙어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트라이커가 나와줘서 이 공간이 벌어지면 우리 윙어들은 높은 위치에 서 있다가 바로 이 공간들을 이렇게 보세요. 거리가 벌어졌으니까 높은 위치에 서 있다가 이 공간들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그거를 임민혁이 넣어주면 토모리를 완전히 삭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윙어들이 좀만 더 공격적으로만 움직여 준다라면 저는 토모리가 아무리 압박을 잘하고 공격을 잘하더라도 이렇게 가운데서 공간 계속 찾아다니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인민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렇게 오지만 안정적이게 패스를 하고 또 보세요. 계속 이 공간 안에 들어오면서 상대를 유인해내죠. 그래서 이걸 받고 나서도 또다시 침착하게 앞으로 연결해주는 이런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임민혁 선수가 꼭 들어와서 또다시 이런 식으로 상대를 유인시켜놓고 이거를 다시 받아서 하는 플레이를 이어가면 저는 그 토모리의 뒷공간을 충분히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보세요. 뒤로 가고 이런 옵션들이 있지만 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앞으로 연결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세요. 지금 견디려고 한다면 토모리가 이런 식으로 몸싸움을 이길 거예요. 그래서 견디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패스가 들어가면 이거를 보세요. 논스톱으로 내줘서 항상 임민혁 선수는 주고 뛰어들어가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걸 내줘서 임민혁은 이걸 받아서 바로 윙어가 침투할 때 이 공간, 요 공간 토모리가 나갔으니까 비었죠? 이 공간을 넣어줘서 우리가 공략을 한다라면 잉글랜드는 제가 봤을 때 내려서 플레이하면서 이런 공간들을 임민혁을 통해서 사용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려서 수비를 선수비를 하면서 이렇게 해주고 상대가 오히려 우리 키 에리어에서 좀 놀게 만들어주면서 카운터를 하고 그 카운터 시작점이 있어서는 임민혁 선수와 조영욱이 됐든 강지훈 선수가 공을 받으러 나와주면서 지키기보다는 바로 임민혁에게 리턴을 내주고 양쪽 윙어 이승우 선수가 안 뛰고 백승호 선수가 안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럼 다른 선수들이 들어오면 그 선수들은 임민혁에게 발 아래로 받기보다는 그 토모리가 나온 공간을 우리가 판단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영국은 2대1이나 3대1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라인만 잘 잡으면 오히려 실점까지도 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압박을 하려고 하고 앞에서부터 공을 뺏으려고 우리가 압박을 해버린다면 영국이 아르헨티나 상대로 했던 것처럼 오히려 유인을 해버리고 롱킥으로 가면서 실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길 거라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잉글랜드까지도 깔끔하게 3승을 하고 16강에 올라가서 정말로 6 wins 그리고 우승까지 갈 수 있는 대한민국 20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경기도 기대해 주시고 한국이 이제 지난 4경기 동안 어떤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가 플레이를 많이 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트레인 라이프 프로스